오늘의 주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위키 시간입니다. 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 한선교의 3일 천하입니다.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조금 아까 사퇴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됐던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 중에 4명의 순번을 조정을 해서 그걸 다시 이제 그 수정안을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에 투표를 붙였거든요. 예.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후에 한선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적 사퇴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미래한국당의 다른 최고위원들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하고 이제 이걸 밝혔습니다. 네. 이 비례대표 후보자 관련 문제는 뭐 새로운 지도부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벌써 새로운 지도부 후임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그렇습니다.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선의 원유철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가윤 의원하고 함께 오늘 미래통합당에 탈당계 내고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원유철 의원은 올 초에 알선 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벌금 9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 등을 이제 1심에서 선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한선교 대표는 사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례대표 공천에서 돈 공천, 밀실 공천을 원천 차단했고 뭔가 이제 모범을 보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은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다. 가소로운 자들의 행태에 꿈이 막히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만들어진 수정안의 내용을 좀 고치지 말아달라라면서 가족이 말리고 직장이 말리는데도 자신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다. 이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바꾼다면은 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가소로운 자들의 행태에 꿈이 막혔다? 가소로운 자가 누굴까요? 이 기자들이 그 가소로운 자가 그럼 황교안 대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선교 대표가 황교안 대표는 아니다라면서 지금 총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뭐 분열되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게 누구다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최근에 미래통합당의 고위 당직자가 이 선거가 잘 돼서 이 미래한국당이 독자적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가 될 경우에 한선교 대표가 뭐 그냥 뭉개고 있을지 모르니까 미래한국당 당원 당규에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게 이제 가소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결국 황교안 대표의 어떤 측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발언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천관리위원장 맡았던 공병업 위원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이제 어떤 공천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계속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그런지 메시지가 좀 후퇴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안 부결되고 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게 이제 수정안이었는데 그게 부결된 것에 상당히 놀랐다라면서 앞으로 미래통합당 측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더 잘 알아보고 선거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걸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정안에 미래통합당 요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었던 거죠? 이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그리고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종성 전 한국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그리고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등의 4명을 원래는 당선권 밖에 있었는데 당선권 안으로 끌어올리고 대신 이제 보수 성향 유튜버인 우원재 전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권혜영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 위원장, 이경애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금 부회장 이 4명은 이제 순위권 밖으로 내렸다.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MBC 라디오에 공병호 위원장이 나왔는데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은 3번으로 배치를 했고 1번이었던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등의 이제 내용을 밝혀서 이런 보도 내용이 대체적으로 사실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도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거부한 거군요. 그렇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 수정안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고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이 미래한국당의 지도부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예상대로 된 셈이죠.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이유가 뭘까요? 앞서 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얘기대로 한선교 대표가 뭐 교섭단체를 꾸려서 독자 노선을 걸을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근데 이게 좀 현실화되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어떤 의혹을 앞세우다가 이렇게 해프닝성으로 사건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오늘 나온 메시지를 보면은 공병호 위원장은 뭐 수정을 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성교 대표가 오히려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강한 애착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한성교 대표가 선거 이후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렇게 일을 만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선거 이후에 대한 생각이라면 무슨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 추측이 가능한 상황인데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이 총선 이후에 한 7월 정도에는 미래통합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를 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대선에 나갈 사람은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지도부에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도 있지만 선거 책임론 이런 것들을 아는 상태로 이 종로에서도 지금은 낙선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미래통합당 내에 힘의 공백이 이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 빈자리를 노리는 어떤 알력 다툼이 지금 당내에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공천이나 이런 문제로 같이 엮여서 지금 표출되고 있다는 건데요. 예. 즉 이번 사태도 이런 맥락 속에 있는 시각이다. 이런 이제 시각인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선거 전망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도 아마 이 문제로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참. 시사회기 두 번째 항목은요.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오늘 그 비상금융조치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본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이 비상경제회의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중대본을 꾸린 것처럼 경제 영역에서 이제 중대본을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이에 따라서 정부도 지금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이제 취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이제 최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네. 특단의 비상금융조치 뭐길래 50조 원이나 되나요?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이제 12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취급 기간도 시중은행까지 확대를 해서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천억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을 시행하겠다. 이 내용도 이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이제 제2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예.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를 해준다. 이 내용이 이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을 해서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어떤 보증을 제공한다. 이 내용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금융조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대출 연장, 금리 인하, 대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지금 금융시장 계속 바닥을 깨뜨리고 있죠? 그렇죠. 오늘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33.56포인트, 즉 3.39% 내린 1457.64를 기록을 했는데요. 8.39%입니다. 8.39%.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나서 이 기록은 1,500선이 지금 깨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전날 장마감 기준 1,072조 원에서 오늘 982조 582억 원으로 이제 감소한 이런 상황인데 예. 이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0조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1년 10월 이후에 이제 8년 5개월 만의 상황이다. 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56.79포인트, 11.71% 떨어진 427.35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리고 장중에 이 서킷 브레이커하고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 동시에 이제 발동이 됐는데 이런 상황도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40원 오른 1285.7원에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이어서 계속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어요? 오늘 정부는 증시 안정기금을 조성을 해서 증시 회복까지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증시 안정기금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개별 종목이 아니라 시장 대표지수 상품에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 전반에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이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을 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 시장 안정 채권담보증권 신규 발행 규모를 3년간 6조 7천억 규모로 확대하기로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주도적으로 회사채를 인수를 해서 지금 기업에 급한 어떤 자금 수요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오늘 한국은행이 이 채권시장 안전 및 화매 조건부 채권 매각 대상증권 확충을 위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입에 이렇게 나서는 것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6년 11월 이후에 이제 처음인 상황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이재명 총재는 지난 16일에 임시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한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국채 매입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정책 카드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단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요. 네. 이런 발언으로 보면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또 국고채 매입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청와대 회의 이런 데서 혹시 그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없었답니까? 언론에 나온 청와대 관계자 설명을 보면은 재난 기본소득 등은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 수용도 등에 따라서 검토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즉 일정 정도 검토는 하는데 당장 시행은 어렵다 이런 의미겠죠.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시적 재난 기본소득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일부 계층에 제한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라면서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 또 전주시, 강원도 이런 몇몇 곳은 하위 계층에 제한해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거랑 생각이 또 조금 다른 거네요. 정부 차원에서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뭐 비상금융 조치 등등에 대한 재계의 반응은 어때요? 일단 대한상인은 이 조치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이번 대책을 좀 신속히 집행하는 것은 물론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도 대통령과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봤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에서의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나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기존 대출자나 저신용 등급자들이 해당이 안 돼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면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 방법 개선 등의 과감한 조치가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완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추가 대책이 나와야죠. 그래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